안녕하세요. 성정혜입니다. 25년도 주요 시험 국가직 지방직까지 모두 완료된 시점입니다. 자, 매해 그래왔듯이 여러분과 함께 시험장에 직접 입실해서 25년도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치른 시점입니다. 제가 시험장에 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시험장에서 얻었던 이 인사이트와 영감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다. 그리고 이 기준을 삼아 26년도 우리의 정확한 방향성 그리고 합격으로 시행착오 없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오늘 준비한 시간입니다. 출제기조 전환 첫해 제가 직접 가장 빠르게 시험장에서 여러분 곁에서 문제를 풀었고 거기서 느꼈던 섬세한 결 그리고 인역처에서 여러분에게 바라고자 하는 이 시험의 속성 그대로 오늘 시간에 찬찬히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위한 종결 영어 학습 설명회입니다. 시험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벌써 합격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많은 좋은 소식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합격, 그리고 이관왕의 최종 합격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카페 그리고 저희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시작해서 저렇게 합격을 바로 할 수 있을까? 또는 나도 저들과 같이 공부했는데 올해 왜 나는 아쉬운 결과가 나온 걸까? 내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좀 더 빨리 긴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시험장에 나오면서 시험지를 들고 학교 앞에서 바로 퇴실하면서 여러분과 라이브 총평을 유튜브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스튜디오로 바로 이동해 가는 과정에서 지하철을 타고 갔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바깥을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요트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요트 여행을 갔었는데 저희 일행이 이렇게 아래층 1층에도 있었고 2층에도 있었어요. 저는 1층에 있었는데 이 요트가 한참 가다 보니까 망가진 거예요. 고장이 났는데 이게 파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동력이 없이 멈춘 요트는 생각보다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크게 이렇게 울렁울렁 움직이는 과정인데 제가 1층에 있으면서 조금 너무 심하게 어지러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에 있는 우리 일행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라고 했더니 여기는 진짜 너무 흔들려서 지금 막 아내가 난리가 났다고 지금 아수라장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은 요트를 타고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흔들리긴 했지만 약간 어지럽다? 그 느낌? 자,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파도 위에 이렇게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위에 위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파도가 친다는 게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파도가 친다는 건 아래쪽에 있는 저한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파도의 정도는 요 정도였었어요. 요 정도가. 그런데 위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파도가 흔들리는 각은 이 정도였고 그 위쪽은 더 심했겠죠. 결국은 저는 이 파도를 지금 움직이는 이 시험의 정도? 시험의 변화성이라고 생각해요. 시험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잔물결일 수도 있고 큰 물결일 수도 있습니다. 탄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간 우리라면 그 물결이 크게 우리를 뒤흔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약간 애매하게 또는 약간은 부족하게 구멍이 있게 준비를 한다면 그 파도는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점점점 커진다라고 느껴지는 게 제가 시험장에서 바로 나와서 이동하면서 느꼈던 생각입니다. 이 감정 때문에 더더욱 이 시간은 빠르게 준비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약간의 물결은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마음 다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빠르게 정확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이런 구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팩트 체크 그리고 정확한 26년도의 방향성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팩트 체크와 그리고 제가 시험장에서 느꼈던 그 영감 하나씩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아래쪽에 타임라인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각 영역별로 저희가 팩트와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단순한 홍보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많은 합격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나 잘 적중하는 강사입니다. 라는 걸로 이야기를 시간을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에게 정성 들여 설명을 드릴 건데 내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먼저 아래 타임라인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26년도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합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제기조 전환 후에 우리 출제 비중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기조 전환 발표 영역 유형별 출제 비중. 자, 특히나 지금 25년도 지방직까지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자, 예상 1차, 2차 국가직, 지방직 이 네 가지 변수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혁처에서는 친절하게 출제기조 변환에 앞서서 1차와 2차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자, 국가직과 지방직까지 실전 기출까지 해서 총 네 가지가 우리에게 객관적 지표인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1차, 2차에서는 각각 한 문제였던 목적 추론 문제가 두 문제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자, 1차, 2차에서 각각 두 문제씩을 차지했던 주제 요지 문제는 되려 50%로 줄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단순하게 문항의 비율의 조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제가 느꼈던 체험, 그리고 제가 직접 입실에서 봤었을 때 이건 여러분에게 원하는 분명한 방향성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 주제 요지, 목적 문제 출제 비율 변화가 뜻하는 건 바로 첫 번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보 요약과 구조 파악 중심의 요지의 주지 문제가 줄었다는 거. 자,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를 묻는 목적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 자, 우리가 보통은 목적 문제가 아주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목적이 뭐 두 개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면에 숨겨진 내용을 보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인혁처가 이렇게 1차, 2차까지 발표해 가면서 예산을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시험의 제도 변경을 했는데 단순하게 유형의 비율을 자, 한 문제에서 두 문제로 늘리는데 그 밑에 의도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의도는 자, 단순한 해석을 넘어 글을 쓴 이유 그리고 맥락을 파악하는 적극적인 즉 수동적 해석이 아닌 능동적 추론과 사고력이 요구되는 시험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읽고 내가 요약해야지라면 그게 수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자가 왜 이런 글을 썼지? 이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동적 추론 그리고 그에 따른 사고력이 요구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인지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그에 더해 왜 이런 말을 필자가 했는지를 묻는 시험으로 변모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가장 먼저 관건이 돼야 되는 건 읽는 힘이라는 거죠. 늘 강조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보면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건 시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거죠. 즉 읽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문항의 비율의 변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자, 우리 시험 직전에 인혁처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발표했던 팩트를 가지고 실제 문제로 어떻게 적용이 됐고 25년도에서 그들의 말이 어떻게 발현이 됐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혁처가 발표한 영상 그리고 어휘 영역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혁처 비주얼, 어휘 출제 방향. 자,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하겠습니다. 라고 인혁처 유튜브에서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이게 어떻게 문제로 발현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국가직 시험 문제와 그리고 지방직 시험 문제입니다.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빈칸을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였습니다. 해당되는 선택지의 출제 범위 역시도 필수 어휘 범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어휘를 늘려가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어휘의 범위를 딱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하는 첫 번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빈칸 문제는 단순하게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뜻이다가 아니라 문맥상 내용을 추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문맥 추론, 즉 다시 말해서 읽고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휘 문제에서도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자, 어휘 문제를 이렇게 두 문제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 더가 있죠. 자, 실제로 8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밑줄 친 밑줄 친 범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 밑줄 친 범위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실제 이 문제는 기존에 있던, 즉 25년도 출제 기준 전에 있었던 25년도 기준이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와 같은 거다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존의 문제는 유의어, 즉 이 단어와 그 단어의 같은 뜻인 것을 고르면 바로바로 잘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였다면 실제 8번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맥상 추론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본문이 제시되고 본문에서 어떻게 이 의미가 쓰였는지, 본문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실까요? 자, 실제로 우리 직전에 보셨던 지방직 크리티컬로 여기서 크리티컬은 중요하니까요. 바로 여러분들 피votal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no. 크리티컬에 우리 비판적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그러면 비판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 바로 뭡니까? 문맥을 추론하는 능력, 즉
읽기 능력을 확인을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즉 인혁처의 발표 그대로 빈칸 문제도 추론이었고 그리고 밑줄 어휘 문제도 역시나 추론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휘를 어떻게 공부해야만 할까요? 다이어라면 무한정으로 다이어를 외워 나가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어휘의 범위도 무한정 늘려야만 하는 거고, 과연 그런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영역별 집중 학습 포인트 어휘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출제의 범위의 어휘가 난도가 쉬워졌습니다. 즉 난도가 하락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쉬우니까 난 이거 공부 안 해도 될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이게 바로 맹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얘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맞추면서도 속도까지 빨라야 되죠. 결국은 정확성, 속도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영역이 이제는 어휘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휘를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어휘 난이도는 낮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 필수 어휘입니다. 필수 어휘라는 건 범위가, 자,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늘 나오는 범위 있죠. 얘를 포함한 여기까지의 범위가 필수 어휘에 해당됩니다. 저 구석통에 나올까 말까 하는 범위까지 무한정 무지속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자, 필수 어휘 범위까지 공부를 하고, 이로 인해서 자,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기출 어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게 범위를 한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유추하는 문제일수록, 자, 이 독해 지문의 topic, 주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고로 주제별 어휘를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올해 저희가 26년에 이 방향성을 미리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했고, 그걸 시험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험에서는 어떤 주제에서 쓰인 어떤 어휘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은 주제별 어휘를 학습하게 되면 지문 내용에 있어서의 파악이 빨라지면서 익숙하게 되고 해석 속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너지까지 함께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별 어휘를 공부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필수 수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각각 합쳤을 때 이 단어의 뜻이 무언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용어라고 할 수 있는 표현들 중에서 make up t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make도 알고 up도 알고 to도 알아요. 하지만 합치다가 make up to가 아첨하다 라는 뜻은 우리가 바로 생각이 안 날 수 있죠. 결과적으로 필수 수거를 학습한다는 건 유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커리는 실용적 복화입니다. 실용적 복화는 이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26년도 개정판에 이미, 자, 기존에 있던 필수 어휘, 필수 수거에 대한 개정뿐만 아니라 주제별 어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별 어휘가 더 빛을 발할 시험은 26년도 시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26년도 실용적 복화에 대한 공부, 그리고 더의 스터디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용적 복화를 회독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실용적 복화 하나만 공부하시게 되더라도 그로 인한 스터디, 그리고 그로 인한 문항풀이 등을 통해서 지금 시험에 딱 맞는 학습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내년에도 제가 여러분과 이런 설명회를 할 거고, 내년 시험 26년도 역시 저는 입실에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지금 준비했던 방향성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제 눈으로 확인할 거고, 그리고 나와서 똑같이 이런 설명회를 유지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얼마만큼의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진행되는 내용인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휘, 실용적 복화 스터디 하나를 가지고, 자, 범위를 늘리지 말고 정확하게 이 하나의 컨텐츠를 회독해서 내 거로 만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터디, 이후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혼자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스터디를 통해서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리고 갈 수 있게 준비한 것이 바로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참여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이 스터디를 참여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17, 18을 자, 스터디에서 숙제 범위로 내드리는 거야. 후반부에 기수가 늘어날수록, 자, 하나의 데이가 아니라 두 개의 데이를 한꺼번에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이 과제를 마치고 저희 연구팀에서 내일 오후 6시에 올려드리는 익힘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실제 내가 17에서 외웠던 단어 eligible, 그리고 18에서 외웠던 단어 supreme,
이란 단어가 이 아래쪽에 그대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할 만 나지 않겠어요? 실제 내가 공부한 범위를 자, 오후에 스터디로 다시 한번 익힘 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이 끝까지 스터디를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같이 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했었을 때 실제 25년도 지방직 자, 적지 않은 오답들이 나왔던 상위 랭크의 크리티컬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자, 크리티컬 바로 아래쪽에 피보털 중요한. 자,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이 크리티컬, 피보털 문맥 확인해서 크리티컬, 피보털 정답.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방법, 자, 실용적분과 스터디만으로도 어휘는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문법에 대한 방향도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혁처에서 제시한 팩트체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혁처에서는 문법 출제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법의 이해 그리고 활용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거듭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자, 글의 맥락 속에서 자, 우리 이 작게 표현되어진 이 자막 중에서 글의 맥락,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즉 암기형 문법은 지양하고 결국 맥락 속에서 필수적인 어법을 내겠다는 것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우선 빈칸형 한 문제, 그리고 밑줄형에 해당되는 문제가 두 문제가 변함없이 국가직과 지방직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지금 여기 이 빈칸과 여기 밑줄 중에서의 정답은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냐? 어디일까요? 바로 빈출 출제 포인트에서 출제가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그리고 인혁처에서 발표한 다시 최신 기조 변형과 25구까지 그러면 그의 핵심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제가 특강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자, 정동사와 준동사 위주로 나올 겁니다. 요번에도 역시나 변하지 않게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예상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즉 빈출 출제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 그런데 빈출만 드립다 공부하면 그럼 될까요? 아니죠. 자, 직전에서도 제가 거듭 강조했던 거. 자, 영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당연히 팩트체크 여러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해주셔야지 강사분들이 올바른 말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제 영상이 분명히 남아 있죠. 자, 밑줄형 문제는 반드시 구조형이다. 고로 구조형일 경우에는 구문 공부를 하셔야 된다. 즉 신텍스를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라는 말을 거듭 강조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방직에서도 역시나 자, 긴 문장 속에서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4번 문제는 한 문장이죠. 결국은 단순하게 문법 포인트만이 아닙니다. 문법 포인트가 반절이라면 반절은 바로 구조형 문법, 즉 구문의 읽기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반쪽은 출제 포인트, 그리고 반쪽은 지문 안에서 그 출제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 매와 같은 눈, 그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준비책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 집중 학습 포인트, 이번에는 문법 편입니다. 자, 저희 빈출, 자, SAB 문법, 즉 문법 전략 SAB 전략이라는 교재에서 제가 SAB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S급 문법, A급 문법, B급 문법이 있죠. 자, 그 중에서도 늘 강조했던 것처럼 S와 A급에서 문제가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선생님 B급은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계시죠? 자, 보세요. 문제는 SA급 구조형의 문법에 주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하나씩은 꼭 B급 문법이 제시가 됩니다. 그 B급 문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암기 문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이 부분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틀리진 않아요. 왜? 확실하게 내가 SA급에 대해서 준비가 됐다면 얘를 모른다고 해서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약간 삐끗하다면 B급도 방어용으로, 즉 디펜스용으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SA급은 공격이에요. 이건 그냥 공격 포인트야. 그냥 득점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건 그냥 수비야. 결국은 우리가 한국팀이 축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득점도 잘해야 되겠지만 수비도 잘해야 돼. 그래서 나는 SA급 주로 여러분에게 수업하지만 B급도 빼놓지 않고 수업하는 이유야 라고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결국은
구조형 문법의 출제 비중이 증가되고 자, 그로 인해서 구문의 중요성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 구문의 중요성에서 이 문법 포인트를 꺼낼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세 가지는 꼭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문법 용어에 대한 이해 필요합니다. 구조형 문법에 대한 대비 필요합니다. 문법 이론과 구문으로 문풀의 기본 체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는 기본 체력입니다. 그리고 자, 풀이 전략을 내가 습득했다면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110분에 5과목 본다는 건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충분히 훈련을 하셔서 시험장에 갔을 때 이거 보면 이거 보면 이거라는 정확하고 빠른 풀이 훈련이 충분히 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이건 암기 문법의 경우는 아까 수비, 방어용이라고 했죠. 범위는 늘리지 말고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린 기출범위, 특히 우리 SAB 전략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단 하나도 제 주관으로 넣은 게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넣었기 때문에 기출됐던 범위까지만 내가 공부하는 게 제대로 된 방어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추천커리 문법 SAB 전략. 자, 이것만 짚는다면 출제 포인트 반쪽이죠. 자, 우리가 긴 문장에서도 이 출제 포인트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선, 구문 X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사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정말로 많은 학생분들이 구문 X로 유입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소문이 빠른 N수생분들이나 재생분들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신 것 같은데 잘 보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독해를 설명드리겠지만 독해뿐만 아니라 문법에서도 구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수험이라는 곳이 수험 시장이라는 곳의 특성상 구문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돈벌이가 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임의 소견과 양심입니다. 구문을 공부하셔야 문법도 독해도 반드시 늡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하셔야 된다는 건 여기까지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그리고 선구문, 후, 문법 SAB 전략, 이 순서로 진행을 하셔야만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문법 모두가 다 득점이 될 것이고 문법이 여러분의 전략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합격생의 후기 중에서도 문법은 더 이상 틀리지 않아요. 문법은 저한테 전략이 됐습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감사하고 그리고 잘해주셔서 너무 고마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법은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 이거는 혹시 내가 이제 시작을 해서 나 문법 SAB 빨리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문법 용어를 모르는 상태이거나 전체적인 틀이 안 잡혀 있으시면 자, 여기 말고 비주얼지부터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주얼지를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문법 용어들이 싹 정리가 되세요. 이건 비주얼지 수강욱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머릿속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둥둥 떠다니는 개념이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노베이스라도 비주얼지, 그리고 내가 많이는 알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됐다. 근데 그걸 누군가에게 티내지 말고 조용히 빨리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비주얼지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문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 적용한 사례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회지 않습니까? 설명회가 단순하게 이렇게 해라라고만 보여드리면 안 되죠. 직접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지방직입니다. 시험장에서 바로 나온 문제이고요. 해당되는 문제 중에서도 바로 정답 포인트,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3번에 밑줄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자, 3번에 보시면 앞에 there이 있습니다. there이 나왔다는 건 자, 바로 이 there. 자, 유도부사 구문이라는 겁니다. 유도부사 구문이 나오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솔루션은 이겁니다. 유도부사 구문이 제시가 되었을 때 동사, 주어, 어순 체크. 자, 첫 번째 동사, 주어, 어순 체크. 두 번째 동사, 주어, 수일치 체크. 해당되는 문제는 이미 어순이 동사, 주어로 제시되기 때문에 1번을 건너뛰고 바로 2번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2번에 수일치 체크라고 했죠. 자, 그럼 바로 가봅시다. 뒤에 수일치, 뒤에 있는 단어가, 프로세스가 무슨 뜻인지 설마 몰라도 언만 보시면 됩니다. 자, 언이 제시가 됐습니다. 언이 제시가 됐다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라는 거죠. 자, 하나라는 건 자, 앞에 있는 동사가 월 일리가 없다는 거죠. 뭐라는 걸까요? was라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문제를 맞추는 데는 초식이 딱 하나만 필요해요. 하나, 유도부사네 수일치 봐야지. 딱 이거면 됩니다. 유도부사네 수일치 봐야지. 우리는 애초에 솔루션을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1초 컷입니다. 1초 컷으로 체크를 하고 맞추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즉, 훈련된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이런 문제는 시간이 소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습니다. 고로 14번으로 넘어가겠죠? 14번의 에너지와 자신감이 충만한 채로 문항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훈련이고 제가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만들어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법 어렵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내가 진짜 어법 어려워했는데 문법 나 진짜 그거 빼고 난 그냥 찍어서 나 그냥 등급 맞았는데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런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 수능 때 선생님 만나셨더라면 저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수능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시절에 수능 EBS에서 수능평가 관련된 교재로 수업을 했었는데요. 자, 그 후세대들이겠죠? 절평을 보신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만났잖아요. 지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험 문법 아무 걱정 없이 다 맞출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문법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독해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고민이 많으시죠? 독해 그리고 생활영어 파트입니다. 자, 독해 생활영어의 출제 방향입니다. 인혁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영어의 경우 실제 업무와 관련되거나 오케이. 자, 문자 메시지 채팅 등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라고 생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자, 독해의 경우 실제로 작성하는 보고서나 보도자료 등 실업무에서 사용되는 실용문 형식,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출제 기조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홍보했던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가 실제 업무, 실용문, 자, 실제 생활 영어에서도 그렇고 독해에서도 그렇고 실용적인 영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문항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영어부터 살펴볼게요. 자, 생활 영어는 어떻게 출제되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생활 영어에서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우리 미팅에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미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근데 이 미팅이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팅을 예전에는 가서 직접 대면 미팅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은 줌으로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죠? 온라인으로도 많이 진행해요. 실제 업무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여기에서는 어떤 작품에 대해서 그 작품은 누가 쓴 거야 같은 주요 관용 표현들이 또 출제가 되면서 who's it by 사실 이 who's it by 이것만 봐서는 사실 이게 뭐지? 싶어요. 하지만 맥락을 본다면 그거 누가 쓴 거야? 이런 글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실용문도 출제가 된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읽기 능력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문맥을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죠. 그리고 25년 지방직에서도 역시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제니랑 유나가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해요. 그런데 중고차에 있어서 이 친구가 실용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가격에 여러분들 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결국은 우리가 실제 업무보다는 실제 생활에 가까운 거죠. 즉 실용문으로서 실제 생활 그리고 업무를 모두 다 포괄하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면서 실제 생활에 관련된 문맥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25년도 지방직의 또 다른 문제 이게 오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우리 손님들 오시면 프레젠테이션 자료들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몇 부 할지 당연히 직원들끼리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몇 부 할까? 60부 할까? 아니야. 모자라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자. 75부 하자.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돼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실제 업무구나. 근데 갑자기 여기서 방향을 확 틀어버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온라인 버전으로 준비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디지털 버전. 그러니까 디지털 버전으로 준비하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급전개? 정말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줌으로 회의를 하고 온라인 버전으로 디지털 버전으로 우리가 따로 또 배포물을 작성하는 거 이런 거 정말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고하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나오면서 받은 영감들 몇 가지 쪽지 급하게 적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저희 생활영어 영역에서 제가 제작했던 문항이 그대로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URL과 관련된 메시지 채팅 문자들도 제작해드렸고 여러 가지 실생활 쓰는 문제들도 제작해드려서 여러분들 저희 문항을 정말 많이 아껴주시고 풀어주셨는데요. 올해도 제가 시험장에서 느낀 이 영감은 그대로 여러분의 생활영어에 정말 다양한 소재 이런 것까지 낼 수 있어? 하는 것들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과정들은 유연한 문제풀이와 사고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6년도 커리에는 반드시 이 부분들 여러분이 문제로 구현해서 풀어보시게 되실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독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독해는 전체의 65%, 즉 65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시기도 할 텐데요. 실제 여러분들 문제가 정말 다양해요. 지금 보면 실용문, 제목이 문제고요. 실용문 중에서 이메일, 목적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실용문으로 웹페이지를 홍보하는 내용일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 핫했죠.
25년도 지방직 문제에서 해당 이 광고 이 포스터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장에서 제가 봤던 이 시험지에도 있거든요.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문제예요. 지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문제를 이렇게 정성 들여서 내주시니까 저는 문제를 분석하는 분석가로서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우리 학생분들은 어떻게 적응력을 높여드릴까 이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이 문제가 비주얼적으로 기존의 문제들과는 다른 업버전이잖아요, 여러분. 업버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살짝 흔들렸을까라는 걱정도 되지만 저는 또 저희 학생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푸셨더라고요. 잘 풀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이런 포스터 속에 들어가 있어도 이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선택지 분석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선택지 분석만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이미지 하나 없이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시험지를 통해서 느껴지는 건 유형은 이미 발표가 되었어요. 1차, 2차를 통해서. 그래서 익숙해요. 그런데 지문의 형태가 낯설어요. 인정하시죠? 특히나 N수생 여러분들이 더더욱 그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약간 흔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읽기 능력입니다.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요트 얘기해드렸죠. 이 정도의 변화 속에서 내가 크게 진폭을 가지고 흔들린다. 이렇게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 읽기 능력과 전략이 있어서 점검해야 될 거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익숙한 유형이나 지문은 낯설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건 우리에게 읽기 능력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거죠. 즉 읽기 능력은 기본인 상태에 유형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독해는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독해가 필요한 상황에 문제를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26년도 이러한 생활영어 독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기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별 집중 학습 포인트. 독해 영역 그리고 생활 영역 파트입니다. 우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요. 읽기 능력이죠. 읽기 능력을 기본으로 갖춘 상태에서 능동적 독해의 중요성이 증가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문제는 읽어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건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읽기 능력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변별력 포인트는 어느 시험에서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그 변별력 문항의 경우는 전략적 접근과 그리고 능동적 독해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래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 모든 영역, 읽어서 맞출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 영역까지 모두 다 내 것으로 점수로 환원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건 문장 단위를 읽는 능력 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는 적극적인 독해를 볼륨감 있게 입체적으로 읽는 지문 읽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유형별로 가지고 있는 풀이 전략까지 갖춰야만 하는 거죠. 자, 문장 읽기 능력은 단어와 구문 학습으로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완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진행합니다. 두 번째, 지문이라는 것 자체의 구성은 아주 다양합니다. 자, 중간에 대조가 들어오는 글, 아니면 마지막에 요약이 들어오는 글, 자, 처음과 끝이 숨이 쌍간으로 연결되는 글, 아주 다양한 이 글의 구조들을 적극적으로 읽는 구조화 훈련을 통해서 능동적 독해 훈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과정들은 저희가 가장 입체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잠시 뒤에 여러분과 독해 GS 전략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답을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훈련 역시 필요합니다. 지문을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택지 결정 단계에서 3번과 1번 사이에 고민하다가 3번을 골랐지만 결국은 1번이 정답. 이런 경험 있으시죠? 결국은 이건 유형별 풀이 전략에서 습득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관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추천 커리큘럼은 첫 번째 구문 X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해 GS 전략입니다. 자, 제가 문법을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구문 X를 강조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자, 문법에서도 긴 문장의 구조화를 통해서 필수 어법 문제를 푼다고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 문장이 주제를 묻고 요지를 묻고 제목을 묻고 빈칸을 물어본다면 결국은 독해가 되는 겁니다. 긴 문장은 문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독해를 위해서 필요하고 긴 문장 잡는 데는 구문 X가 탁월하죠. 그래서 구문 X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독해 GS 전략으로 가시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저 문법에서 구문 X 했으니까 자 그럼 바로 독해 GS로 가도 됩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이 구문 X라는 것 자체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는 독해, 하나는 문법인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점수대별로 들어가야 되는 커리큘럼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했을 때 최적의 효과를 내는 게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점수 지표를 가지고 어느 단계부터 인입됐었을 때 나한테 빈틈없이 매끈하게
이분하게 합격까지 갈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이 상황부터는 여러분의 점수를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 점수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내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점수대별 맞춤형 학습 로드맵입니다. 자, 첫 번째 45점 이하. 자, 점수가 45점이 이하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시작은 여러분 바로 자, 비주얼지와 구문 X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선생님 제가요, 정말 노베거든요. 저 진짜 영린이에요. 저 정말 생기초에 정말 영어 ABCD밖에 몰라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는 제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랑 좀 멀을 수도 있고요. 안 친할 수도 있어서 나 영린이, 노베, ABCD 나 그거밖에 몰라. 그렇다면 여러분 ER부터 하세요. 자, ER. 응급실 아니고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시작할 수 있어. 공시영어 이것만 알면 시작할 수 있어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필수 개념을 아주 짧은 시간 정리해드려요. 그러니까 소문 내지 말고 중고등학교 때 내가 배웠는데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한 번은 좀 정리하고 싶은데 뭘 가서 조금 막 뭐 와장장하게 공부하고 막 나 공부 기초 없다고 막 말하고 싶고 이런 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정말 빨리 가서 금방 처리할 수 있는 게 이것만 알면 공시영어 시작할 수 있어. 즉 ER입니다. 그래서 ER을 먼저 듣고 들어오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0번이라고 할게요. 제가 색깔을 바꿔서 0번이고요. 그리고 자,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난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1번이 되면 됩니다. 비주얼지 1번. 요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구문 X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문 X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쌉 전략 GS 내가 먼저 문법과 독해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점수를 올리고 싶은 영역을 먼저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 구문 X는 문장을 읽게 해드리기 때문에 이건 이 단계까지 가신 것만으로도 전략을 공부하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먼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즉 이후에는 쭉 문제풀이와 그리고 우리의 시그니처인 단전 피드백까지 쭉 문제풀이가 이어지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보다는 이 점수대라면 2단계와 2단계를 얼마나 잘 겪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먼저 내가 정말 노베다. 공시영어 ER. 자, 그렇진 않다. 문법 비주얼지 구문 X. 그렇게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휘 고민되시죠? 어휘는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서 시작하시던지 매일매일 공부하실 수 있게 실용적 복화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용적 복화는 스터디와 그리고 카페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운영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절대 여러분이 어휘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멈추지 않으시게 될 겁니다. 특히 해당 점수대 여러분들이라면 끝까지 가는 힘이 약간은 뒷심이 부족했던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혼자 가기에는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같이 가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 강의와 그리고 요것부터 제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점수대 50점과 65점. 베이스 있는 겁니다. 노베 절대 아닙니다. 베이스가 있는 상태로 풀어서 맞추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ER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R을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은 자, 비주얼지 그리고 구문 X를 가장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뭐부터 먼저 시작해도 돼요? 구문 X 커뮤니티에서 되게 유명한데 이거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경우 있는데요. 아니요. 제가 제작자이고 만든 사람입니다. 비주얼지부터 먼저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랑 요즘 어제 새벽까지도 제가 상담했던 우리 N생 여러분들도 자, 제가 정말 시행착오 없이 요번엔 꼭 붙고 싶다면 요번엔 진짜 해야 된다면 비주얼지부터 하십시오 라고 짚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대이신 여러분들이라면 비주얼지 겪고 그리고 구문 X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휘는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함께 매일매일 해주실 거죠? 그래서 어휘는 스터디와 함께 그리고 강의와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단계 우리 70점 이상인 여러분들 자, 아마도 이 70점은 이런 의미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90점을 맞던 우리 단전 피드백을 늘 90점 이렇게 맞던 학생이 있었어요. 80점 90점 이렇게 맞던 학생이 이번에 70점을 맞아가지고 왔어요. 70점을 찍고 요 90점. 이 학생은 이게 진폭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근데 시험이라는 건 컨디션상 제일 좋았던 최고점이 실제 성적으로 나오기는 힘들어요. 결국은 중간 정도 해당되는 점수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우연히 겹쳐 그날의 컨디션도 그리고 그날 갑자기 뭔가 좀 안 보이고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해요. 그 학생은 70점으로 성적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이 70점이라는 점수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100에서 70%가 아니라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점수라고 생각해요. 7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더욱이 여러분 이 70점은 내가 풀어서 70점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풀면 난 4개까지는 더 맞을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싶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상황일 거예요. 실제 여러분의 실력은 이렇게 높이 칠 수도 있었고 아래를 다운될 수도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마침 하방 곡선 여기를 찍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트로 친다면 요트의 상단에 있어서 크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수록 확실하고 탄탄하게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질환 구문 X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내가 70점이 분명히 내가 풀어서 간 거라고 한다면 쌉 전략 그리고 GS 전략, 즉 전략을 더 단단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즉 여러분들이 특히나 타사 또는 다른 곳에서 넘어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마지막에 저희 단짠 피드백을 통해서 전략을 접하시고 이번에 다시 시작하시면서 아예 저에게 처음부터 넘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신 분들은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실 거예요. 근데 방법과 전략은 달라요. 방법이 무딘 칼이라면 전략은 날카로운 칼이에요. 송곳과 같은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략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략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연습량을 충분히 가는 과정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략 등을 진행하면서 만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랑 꼭 상의를 합시다. 왜냐면 전략이라는 건 전략을 쌓을 수 있는데 최적화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전략을 진행하는데 얼토당토하게 기본 개념이 조금 약하다 그럼 저랑 먼저 상의를 하세요. 상의라면 그게 계속해서 전략을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거꾸로 돌아가야 될지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혼자 속단하지 마시고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푼 문제가 70점이라면 전략부터 들어가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 뒤에 우선순위 문법과 독해 영역별 문제풀이 그리고 저희 시그니처 단짠 피드백까지 쭉 이렇게 가는 로드맵으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휘는 작년에 잘 하셨다고 하더라도 또는 기본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휘라는 건 열심히 틈틈이 외우는 게 아니라 숨 쉬듯이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실용적 복화 그리고 스터디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점수대별까지 제가 로드맵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3가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시험지 뒷장에 빼곡하게 메모를 해온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도 시험장에 입시를 해서 시험을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날카로운 감이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보면서 내가 수험생의 빙의에서 실제 문제를 보았을 때 26년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준비한 3가지 지금부터 설명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문제가요. 결이 달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인역체 출제 방향에 있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결이 달라요. 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가는 인역체 출제기조 변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국가직과 지방직의 결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결이 다르다는 건 앞으로 제가 그 결을 제가 제작하는 문제에 반영하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봐봐요. 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더더욱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여러분 출제자마다 문제를 내는 그 스타일과 결이 달라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이렇게 풀었었지가 아니라 정확한 전략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실제 여러분 감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전략으로 푸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전략을 푸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문법은 포인트, 출제 포인트를 잡는 눈이 필요하고요. 독해는 구조를 입체적으로 읽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건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략이 없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공부는 계속해서 노동은 하고 있는데 점수는 안 나오는 이 악순환이 계속돼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이 해보신 분은 느끼실 겁니다. 특히나 우리 N수생 여러분들은 더더욱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뭐는 하고 있어. 그런데 시험의 결과는 랜덤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많이 푸는 거 절대. 자, 하루에 몇 문제씩 매일매일 풀어가는 거 절대. 자, 풀 때는 반드시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계속 풀어오던 그 무지성에 타성에 젖은 문제풀이를 계속 하시기보다는 지금 내가 문제를 적게 풀어서 자 시험에서 성적이 덜 나온 걸까? 아니면 초시생 여러분 내가 문제를 많이 풀면 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를 한번 객관적으로 5분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파악하는 전략을 적용해서 양을 꾸준하게 풀어나가는 연습이 이후에 따라가셔야 돼요. 즉 무지성 문제풀이가 아니라 전략 그리고
문풀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모든 문풀을 관통하는 게 결국은 뭐냐? 이거죠. 읽혀야 그 전략도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회사로 이적을 했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바뀌는 25년도 기조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읽고 풀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그 한마디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해 주신 분들이 지금 합격이라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뭘까요? 자, 25년도의 출제 방향, 기조 전환은 결국은 읽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읽을 수 있어야 전략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한편 맞은편에 내 읽기는 완성이 되어 있는가, 내 읽기에 구멍은 없는가 한 번쯤은 살펴보셔야 될 시점입니다. 자, 문장이 읽히지 않으면 전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어휘 생령은 빈칸 유형 문제, 결국은 자 문법은 구조형 문제, 이런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읽고 푸는 문제들, 즉 문장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독해 점수 65점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익숙한 유형으로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이지만 낯선 지문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소재의 범위도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소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 읽고 이해하고 전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읽기 능력, 즉 구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구문은 실제 시험 문제 유형이 아닙니다. 솔직히 내려놓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어휘 공부하기 위해서 어휘하죠. 문법 공부하기 위해서 문법 공부하죠. 독해 공부하기 위해서 독해 공부하죠. 생활영어에서 생활영어 문제 풀죠. 그런데 구문은 따로 공부하셨었던가요? 수능도 그리고 이 공시영어에서도 구문은 항상 늘 선택하는 학생들만 선택했고 그 선택하는 학생들이 합격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읽기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시험의 본질이라는 점 다시 한번 팩트 체크 하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모든 시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저만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확인이 필요하실까요? 팩트 체크 해보십시오. 시험 문제 한 번만 풀어보십시오. 이게 결국은 뭘 나타낸다? 구문,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돼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건 여러분이 10분만 집중해서 보셔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걸 하지 않고 영역에만 집중하십니까? 소신껏 말씀드립니다. 자, 가르침을 업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삶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함께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제가 소신을 다한 말씀을 늘 드렸고 그 소신이 여러분에게 닿았고 여러분이 잘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읽어야 전략도 가능합니다. 읽으려면 구문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 관리, 이건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과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생각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 이런 얘기 종종 드리는데요. 여러분 저는 한 과목 공부합니다. 저는 한 과목 공부하고 여러분 5과목 공부하죠. 한 과목 공부하는 저보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더 오래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겠죠. 저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한 과목 공부하시는 제가 더 늦게까지 공부하고 더 새벽까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 아니죠. 피곤합니다. 과목이 많습니다. 결국은 정해진 시간 안에 관리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리가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동기가 덜 생기죠. 왜? 몸이 피곤하고 시간은 부족하고 압박감은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단순히 지식만 전하는 강사로 남지 않으려고 자 여러분에게 관리를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제가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준비해도 여러분이 그걸 하지 못하신다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도 함께합니다. 자, 저와 보이지 않는 저희 연구팀이 스태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관리를 함께합니다. 자,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영어 시험이 쉬워졌다는 말은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가지 과목 중에서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게 영어가 됩니다. 실제 영어의 절대 난이도는 지금 절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영어의 체감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하는 건 결국은 주변에서 그렇다더라 라는 이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소홀해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홀해지는 게 여러분이 마음을 잡수신다고 그게 잡히나요? 아니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잡아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소홀히 하면 시험이 아무리 쉽게 나와도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체감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다른 주요한 전공 과목을 비롯한 다른 과목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영어 감각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관리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단순하게 감이 아니라 전략. 반드시 읽어야 전략도 가능하다. 구문의 중요성. 그리고 관리가 되어야지만 이 수험 빠르고 정확하게 끝낼 수 있다라는 것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관리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을 어떻게 품어서 어떻게 관리해서 합격까지 길을 놓아드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학습 설명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시간에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될지가 자꾸 생각이 드니 자꾸 좀 진중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에 더더욱 힘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귀한 시간과 그리고 기회비용을 지금 2026 수험에 쓰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하신 여러분들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이번에는 돼야 될 텐데 라는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합격할 수 있는 전략과 그리고 그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방향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행착오 없는 합격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은 우선 25년도 시험지를 마주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첫 번째 커리큘럼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 그것을 지금 가장 먼저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